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대학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종목이 500개 아닙니까? 490개 이상 하락한 것 같고요. 다우, S&P 4%대 폭락했고, 나스닥 5%대 폭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대 폭락했고, 엔비디아 9%대 대폭락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추가로 자유낙하할지, 두 번째, L자 그리면서 폭락한 상태에서 옆으로 시들시들할지, 세 번째, V자 그릴지 이런 겁니다.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8월 CPI, 특히 코어 CPI, 이것은 식품과 에너지 제외한 겁니다. 이 코어 CPI 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것, 즉 hot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거, 요게 지금 방아쇠를 당긴 것 같습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는 7월에 8.5% 올랐고요. 8월 예상치가 8.1%였는데, 즉 상당히 둔화된다는 건데 발표치는 8.3%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피크아웃 되는 추세는 유지는 되는 것 같은데, 요 코어 CPI,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코어 CPI는 7월에 5.9% 올랐었는데, 여기에 8월 예상치가 6.1%였는데 발표난 거는 6.3%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방아쇠를 당긴 것 같다 이겁니다. 이 코어 CPI는 피크치가 3월이었습니다. 그때 6.5%였고요. 그래서 4개월간 연속 피크아웃 되다가 이번에 6.3% 되면서 이 피크아웃 되는 모습이 확 망가지고요. 4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왜 방아쇠가 됐는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물가가 진정돼야지 연준이 금리를 좀 슬슬 올리지 않겠나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기대해 왔는데 이게 싹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다음 주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50bp 올린 확률은 싹 사라지고요. 75 올릴 확률은 78%로 뚝 떨어지고요. 그전에 90% 넘었지 않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100bp 올릴 확률이 등장했습니다. 22%로 장중에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주식 채권값 동시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어제 장의 특징입니다. 채권값을 보면은 1월물, 이게 초단기물이잖아요. 잔존기간 1개월짜리. 그 다음에 잔존기간 20년물, 30년물, 요거는 초장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세 종류는 값이 올랐습니다. 즉 수익률은 하락했죠. 그 외에 대부분의 종목들 가격 폭락했다는 겁니다. 즉 수익률이 폭등했다는 뜻입니다. 대표물 10년물은 3.4% 이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달러 폭등, 주식 채권 동시 폭락,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것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이죠. 미국에서 8월 PPI 또 코어 PPI 이 두 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사진 같이 보시면은 PPI는 7월에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죠. 이게 7월에는 9.8% 이렇게 발표가 났었는데 8월 예상치가 지금 8.8%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둔화된다 이런 예상치 아닙니까? 6월에 피크치가 11.3%였으니까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코어 PPI는 7월 값이 7.6%였는데 8월 전망치는 7.1%로 계속 둔화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PPI 같으면은 3월이 피크치였는데 그때 피크치 값이 9.2%였고요. 현재 5개월째 연속 둔화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예상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PPI라는 것은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하는 그런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상대로 또는 예상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PPI 지수들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러면은 미국 오늘 밤 미국 시장 즉 14일 미국 시장이 급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물가 지수마다 시그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기준금리 75bp 올리는 거는 다 지금 각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5bp 올리는 걸 전제로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사흘가량 그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 코어 CPI 지수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올랐던 거 다 지금 뱉어내버린 그런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와 달리 PPI 지수들도 예상과 달리 확 위로 솟아올라 버리면 추가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변수는 미국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이 이 지수 선물과 지수 옵션, 그 다음에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 마녀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락하건 급등하건 또는 급등했다가 급락하건 급락했다가 급등하건 이 네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고약한 상황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무리 고약해도 하여튼 이제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논리적으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FAO 세계 식량기구 아닙니까? 여기서 발표하는 그 세계 글로벌 식량 가격 지수 8월에도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5개월째 주구장창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옆에 있는 것 같이 보시면은 금년 상승폭 대부분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 유크레인 전쟁 이후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금년 초 근방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아직은 많이 오른 상태는 맞고요. 조금만 더 내리면은 한두 달 더 내리면은 작년 그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어떤 중간선 정도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 가격 지수를 볼 때는 다른 것들 대부분 지금 팬데믹 이전이 정상 상태라고 볼 때 그걸로 지금 돌아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과연 식량 가격 지수도 20년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요걸 앞으로 저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이제 상세하게 식품 지수고 품목별로도 5개 주요 품목 지수 전부 우하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에너지 이제 봐야겠죠. 광물 봐야겠죠. 이거 원자재니까 이 원자재 지수는 CRB 지수, LME 지수, 비철금속 지수 아닙니까 저거. 그 다음에 GSCI 지수,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지수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거 아닙니까? 이거 3개 정도 보면은 대충 딱 커버가 되는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지금 폭락 추세에서 자세히 보면은 8월에는 살짝 반등을 했다가 도로 내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CPI 지수 지금 8월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8월 말경에는 도로 내린 모습인데 기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8월 CPI 코어 CPI 물가 지수 산정할 때 오르는 것으로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면은 이번 주에도 지금 찔끔 반등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추세는 우하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니 이유는 글로벌 경기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에너지 가격에 좀 포인트 맞춰서 본다면은 지금 에너지 가격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최근 고점에서 폭락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미국의 WTI 지수, 천연가스 선물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에너지 위기 근원지가 유럽 아닙니까? 유럽의 TTF, 이 선물 가격, 그 다음에 영국의 가스 선물. 왜냐하면 영국도 왜 중요한 거 아니? 사실은, 영국이 LNG를 받는 그런 설비가 상대적으로 잘 돼 있어서, 영국에서 유럽으로 보낸다고요. 예. 예? 그래서, 유럽 TTF 선물 가격하고 영국 가스 선물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같이 보면은 고점 대비 폭락해서 지금 안정된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지금 안정되어 있다, 폭락해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식품하고 에너지 모두 반영한 CPI보다도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가 예상과 더 나쁘게 발표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미국 언론 쪽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좀 빠른 시간에 확 훑어봐도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는 곳을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임금이 특별히 올랐나 해서 그걸 찾아봐도요. 미국 임금이 특별히 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시면은 8월의 실질 임금 상승률 전월보다 마이너스 0.1% 하락했습니다. 5월에도 마이너스 0.7%나 하락했고 6월에도 마이너스 0.1% 하락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7월에는 0.5% 상승했는데 이거 5월과 6월에 더 크게 하락한 거 이거 기저효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임금이 특별히 뭐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실질 임금입니다. 실질 임금. 그런데 이거 임금이 오르건 내리건 이것이 CPI에 반영되는 경로라는 것은 PPI를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증가되는 모습으로 이제 그 경로가 흐를 거기 때문에 PPI가 계속 오르지 않는 한 CPI 영향은 뭐 무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실질 임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저걸 하여튼 데이터상으로는 그럼 가처분 소득 줄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추가 수요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주요 서비스 가격입니다. 운임지수하고 용선지수 이겁니다. 이거 전부 폭락세입니다. 폭락세. 다시 한번 사진 보시면은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저거 연초 대비 반토막 난 수준에서 지금 폭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근화물지수 대표격이 바로 BDI 지수 아닙니까? 이거 5년 추세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18년 즉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저거. 예. 저건 고려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 선박 위에서 상하이 지수는 운임지수 아닙니까? 운임지수. 그러니까 배달비입니다. 배달비. 예. 그런데 컨테이너 선박 그 자체를 빌리는 거 그게 용선지수 아닙니까? 용선지수도 하락 추세 분명합니다. 그러나 운임지수가 내리는 것은 그렇게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한국 같으면은 어제 제가 언뜻 지나가는 뉴스를 봤는데 오레온이 초코파이 같은 이런 과자값을 뭐 7년인지 8년인지 9년인지 하여튼 이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랜만에 왕창 올린다는 겁니다. 뭐 상당히 오래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거 먹지를 않으니까 저도 그냥 버려버리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하여튼 이처럼 그 가공식품이나 기타 공산품들이고 지금 그 원재료비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 각종 에너지 비용 이런 게 작년 대비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식량 가격 지수, 에너지 가격 지금 다 한번 폭락해서 있지만 작년 초 대비해서 오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뒤늦게 반영하는 과정이 지금 이어진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드는 소비자 값이 시차를 두고 오른다고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통계 시스템이 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정말 감탄합니다. 매우 감탄하게 잘 돌아간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월 단위로 이걸 이제 그 계산 기간을 자르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좀 오류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논의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물가지수 상승세가 분명히 꺾였다고 봅니다. 이거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즉, 물가는 지금 식고 있다. 쿨다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강도 앞으로 둔화될 거다. 이겁니다. 긴축 강도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지금 오늘 내일 이걸 이제 봐야 되니까 현재 이 시간 기준금리 확률 분포를 다시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자료 작성 시작할 때는 다음 주 100bp 올릴 확률이 22%였는데 지금은 이게 더 올라서 지금 33%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3%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장중보다도 장 마감 때 주가지수 더 폭락해서 마감됐거든요. 이걸 반영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PPI 지수 이거 발표하는 거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고민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업 이 슈퍼사이클 핵심 메뉴 중 하나가 카타르에서 LNGC, 즉 천연가스 운반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대량 발주한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 메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발주가 됐는데 앞으로 8척이 추가 더 발주될 것 같다. 이런 외신 보도입니다. 그 8척은 아마 대우조선에 갈 것 같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선주사 3곳은 선정은 된 것 같은데 저 3곳이 8척을 어떻게 나누어서 발주할지 요거는 아직 결정이 덜 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까지 모두 38척 카타르발 수주를 했는데 삼성중공업 18척, 현대중공업 9척, 대우가 11척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도로는 지금 이게 여기서 8척 정도 더 나오면 이게 이제 페이스 1 금년에 페이스 1 이렇게 1단계 발주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올해는 내년까지 다 놓고 보면은 뭐 결국 다 비슷하게 나누어서 가질 테지만 금년에도 현대중공업한테도 비슷하게 좀 더 발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